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어제 FOMC 연설은 별 큰 이슈 없이 잘 끝났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어제 오후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오랜 목표인 2%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장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균형점이 그 부근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기에 필요하다면 수요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제롬 파월은 밝혔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파적인 호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나스닥은 2020년 8월의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2월의 고점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게 될 경우 추가 하락의 폭은 약 18% 정도 됩니다. 현재 5월 10일 저점 대비 약 8%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시장의 호재와 기업의 실적에 따라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기조가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장세에서 급등이 나오면 다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미국 증시는 코로나 이후 때와 같은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위치에서 더 큰 폭락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지지를 다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급격하게 치솟던 달러 인덱스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 크립토 인플루언서는 현재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 17년 불장대와 모습과 흡사하다며 곧 그 흐름대로 크게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2016년 12월의 최고점에서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6년과 2020년의 경우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수준까지 치솟은 이후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도 그 당시와 같이 빠른 하락을 보이려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통화 정책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당장 달러의 가치에 큰 반전을 가할 요소는 아닐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중국 공급망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작년 여름에 저점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큰 것이 비트코인이기에 지금의 위치를 지켜야 할 중요성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코로나 이전의 가치로 되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0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락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 63%가 추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고점 기준으로는 약 85%의 하락이 됩니다. 2013년 상승장과 2017년 상승장의 경우 고점을 찍은 이후의 조정폭이 각각 87%와 84%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하락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2017년의 최고점인 $19,000 라인입니다. 2017년 상승장 이후의 최저점이 2013년 상승장의 최고점보다 3배 가까이 높았기에 이번 상승장의 저점도 2017년의 최고점보다 낮아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7년의 패턴은 작년 연말에 깨졌기 때문에 2017년의 고점이 절대적인 지지가 될 것이라고 믿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19,000가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몇 가지 큰 변수를 함께 고려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파생시장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의 조작에 취약합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량이 매우 적은 상태이기에 고래들이 물량을 사고 파는 것에 따라 시장 가격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의 물량이 적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일부 고래들이 원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공포에 팔았는데 급작스럽게 그런 급등이 일어난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로 합심한다면 비트코인은 얼마든지 전고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는 2만 달러, 1만 달러까지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들이 그렇게 시장을 흔드는 것에 대응하겠다고 사고 팔다 보면 결국 심리적으로 말려들어서 손해가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전띠를 잘 매고 멘탈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루나의 붕괴로 인해 크립토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생태계와 디파이의 신뢰에 금이 갔고요. 외부에서 보는 코인 시장의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일을 빌미로 코인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런 공포 상황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이 시장을 더 심하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이들은 큰 부의 기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환희를 경계하고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의 비결인데 실제로 공포를 견딜 수 있는 이들은 몇 명이 안 되겠죠. 비트코인은 11,774%가 오르기 위해 총 13번의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때 살걸, 그때 공부를 좀 더 해볼걸, 껄껄껄 하고 있죠. 지금의 이 시장이 무섭다면 멀리서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2년 뒤, 3년 뒤 결과는 늘 그랬듯이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거예요. 저는 크립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요, 이전보다 기업들, 기관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크립토 분석팀은 구독자님들에게 더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애쓸 거고요. 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크립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언젠가 우리도 NFT를 판매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죠. 메타의 인스타그램은 NFT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NFT 마켓플레이스의 변모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포크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나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화성 기반의 메타버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외국 빅테크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T가 R&D 부서 내에 NFT 사업팀을 구성해 NFT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소식 아침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LG U+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문어 캐릭터 NFT를 발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별똥별 NFT를 발행했고요. 현대건설도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NFT를 발행한다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갤럭시 탭으로 제작한 NFT를 발행한 바가 있죠. 네이버 라인의 NFT 사업 자회사인 나인넥스트는 이번에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도시 월렛을 출시했죠. 또 유통 공룡 롯데와 신세계 모두 NFT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롯데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했고요. 신세계는 NFT 구매자에게 백화점 우수고객 혜택을 주고 메타버스를 다음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NFT 메타버스 플레이투원과 비트코인을 구글 트렌드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NFT 관심이 크게 줄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줄었을 때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장이 별 볼 일 없는 시장이라면 왜 대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들어올까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은 이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크립토 컴퍼니 직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제2의 엑시 제2의 샌드박스를 찾아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